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준입니다. 1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미국의 노동청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부르죠. 2022년 12월 달에 CPI 지수가요. 오늘 1월 12일 아침 8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8시 반은 이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고요.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에 따라서 향후 단기간은 미국 증시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CPI가 갑자기 4%, 5%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안겨주고 있는 예상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우존스의 전망치에 따르면요. 이코노미스트들은 디클라인을 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지난달에 비해서 0.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6.5% 정도 올라간 모습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달과 비교를 해보면요. 11월은 그 전달 10월 달과 비교해서 0.1%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0.1%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11월 달은 7.1%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6.5%까지 뚝 떨어져 준다면, 이것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라는 것은 변동성이 극심한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이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0.3%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달 대비 하락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5.7% 정도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참고로 11월 달에는요, 전년 대비 6%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요, 오늘 미국 증시가 신바람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2일 CPI 지수를 기다리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요, 오늘 CPI 발표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다우존스는 0.8% 올라갔고요. S&P 500은 플러스 1.28,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1.76% 급등하는 추세를 이어나가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오픈도어가 플러스 14.5%, 인바이테 플러스 12.26, 펠로톤 플러스 10.41, 루시드 플러스 10.29, 리벤트 코퍼레이션 플러스 9.92, 업스타트 플러스 8.37, 차지포인트 플러스 8.04, 에어비앤비 6.66%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성장주가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겠죠. 아마존이 5.8%나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플러스 3.68, 구글이 플러스 3.3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3.02, 애플 플러스 2.11, 엔비디아도 0.58% 상승했습니다. 반면 메타 플랫폼 그리고 넷플릭스는요, 소폭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요, 첫 번째 기사는 시장의 전망에 관련된 아티클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맞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전문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 그 논리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다 보면 결국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투자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전문가의 의견은요, 빌리어네어, 억만장자인 마리오 가벨리의 의견입니다. 마리오 가벨리는요,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지금 연세가 80세라 그럽니다. 굉장히 좀 호남형 그리고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투자자의 의견을 들어보게 됐고요. 자, 이분의 총 자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조 달러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자산을 갖고 있는 억만장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리어네어 인베스터인 마리오 가벨리는 수요일날 그의 예측을 우리와 공유해 줬는데요. 주식시장이 언더프레셔니까요, 계속해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23년 전반기까지는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인 이슈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조금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배우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내년이 되면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캐시플로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성립이 되겠죠. 자, 가벨리라는 투자자가 지금 예상하기를 매출은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요, 사실 기업의 매출이 그렇게까지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총이익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제조업 섹터에서는요, 단기간 동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맞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벨리라는 투자자의 의견에 따르면요, 코퍼레이트 매니지먼트, 즉 기업의 경영진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배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 지출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근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코비드 바이러스가 잦아지면서 중국 쪽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가벨리라는 멋지게 생긴 투자자가 예측하는 것처럼요, 2023년 주식시장이 하반기부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번에 전기차 공장 기가팩토리의 다음 후보지로 인도네시아가 선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딜을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동남아 같은 경우는요, 이 전기차 공장을 만들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많은 원자재들의 원산지가 바로 동남아시아다라고 나와 있죠. 자,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니켈의 보존량 중에 25%가 인도네시아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요, 인도네시아의 기가팩토리는 1년에 한 10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재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공급망까지도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인베스트먼트 미니스터가 나옵니다. 투자부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투자부 장관이 따로 있는데요. 자, 이분이 이번에 컨펌을 해줬다, 확인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확인을 해주기를 지금 테슬라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신이 이끌고 있는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Inves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련자들이요, 이번에 오스틴, 텍사스 공장을 이미 방문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정말로 인도네시아가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인도네시아에 좀 오래 거주를 했잖아요. 한 8, 9년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의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들어선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커다란 호재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원자재가 너무나 풍부한 곳이 인도네시아죠.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풍부한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인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인구의 수가 지금 등록된 것만 거의 3억 명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워낙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3억 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3억 명이 넘어가는 그런 인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이요, 30살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것뿐만 아니죠. 인력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현재 기본급을 보시면요, 최저임금이 한화로 한 40만원, 50만원도 되지 않는 곳이 인도네시아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기가팩토리에서 굉장히 풍부한 인력,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자동차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중산층의 모습을 보시면요, 보통 중산층은 한 가족당 자동차가요, 적어도 3대, 4대 정도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중교통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돈이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요, 최소한 자동차를 3대에서 4대 정도 굴리는 것이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인도네시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그 수도 자카르타거든요.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자동차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서서요, 2-3시간 정도 꼼짝 않고 완전히 갇혀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교통 체증이 극심한 것이 자카르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테슬라의 다음 기가팩토리 부지로 인도네시아가 선점된다면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는 따끈따끈한 어닝 실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어닝 실적은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이번에 4분기 갭 EPS가 1달러 82센트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5센트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자, 여기 EPS가 찍혀있기 때문에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우리가 목표 주가를 재미삼아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82를 찍으시고 이거는 이제 3개월 동안 만들어낸 실적이잖아요. 따라서 곱하기 4를 하시면요, 지금 현재 TSMC가 가지고 있는 EPS의 생산 능력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7달러 28센트 정도를 1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재 TSMC의 생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곱하기 멀티플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TSMC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한 20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곱하기를 해보면요, 145달러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됩니다. TSMC의 현재 주가는 81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멀티플을 20배만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주가에서 배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주식이 TSMC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매출의 실적을 보시면요, 19.93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해서 26.6%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990밀리언 정도 모자란 수치였고요. 자, 이번에 4분기의 실적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5나노 그리고 7나노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5나노, 7나노 그러면요, 첨단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이제 5나노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2%나 되고요. 7나노도 22%나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수치를 더해보면요, 무려 54%가 되죠. 따라서 TSMC의 전체 매출 중에서 무려 54%가 첨단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 5나노 그리고 7나노에서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요, 이런 첨단 반도체는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는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편적인 예로요, TSMC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현재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이익률이 57.3%인데요. 과거 5년 평균은 50%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총이익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만큼 첨단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SMC의 수익성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어닝, EPS에 비해서 매출의 실적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서 2% 정도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TSMC의 대부분의 고객사가요, 지금 재고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좀 재고가 많이 쌓이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에 비해서 2% 성장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26.6% 성장했다는 것은요, 성공적인 어닝 결과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요,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아직까지는 플러스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이 드디어 터치 스크린을 장착한 맥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들고 있고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메이저 리버설이니까요, 커다란 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반전이냐면 애플이 드디어 터치 스크린을 장착한 맥 컴퓨터를 개발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빠르면 2025년부터 이러한 새로운 컴퓨터가 출시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애플 같은 경우는요, 터치 스크린을 장착한 맥 컴퓨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터치스크린 컴퓨터를 이미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아이패드잖아요. 아이패드는 터치스크린에 최적화된 상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맥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맥 컴퓨터는 인다이렉트 인풋, 뭐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곳에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맥 컴퓨터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애플입니다. 불과 2021년만 해도 애플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고집을 꺾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맥 컴퓨터에도 터치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에 있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린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세대는 이제 문자를 입력하는 그런 세대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 보이스로 입력을 하고요, 아니면 터치스크린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차세대를 잡기 위해서는요, 애플 입장에서도 앞으로 보이스를 이용해서 입력한다든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유전자 가위 기업 인텔리아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텔리아가 이번에 부여받았다. 이노베이션 패스포트라는 것을 연구에서 받았는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수요일날 발표를 했다. 자, 영국의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가 있습니다. 줄여서 MHRA라고 부르는 규제기관인데요. 자, 이 기관에서 이번에 부여를 받았다는 거죠. 이노베이션 패스포트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자, 인텔리아가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치료법인 인텔리아 2002에 이러한 이노베이션 패스포트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자, 인텔리아 2002는요, 어떤 치료법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헤르디터리 안지오데마라는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노베이션 패스포트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Innovative Licensing and Access Pathway, 줄여서 ILAP라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법이 개발이 되면 이것이 상품화될 수 있게, 빠르게 상품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텔리아가 개발하고 있는 2002가 상품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도 빠른 시간에 가능해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요, 글라스도어에서 이번에 업데이트해준 100대 기업인데요. 어떤 100대 기업이냐면 가장 일하기 좋은 일터에 선정된 100대 기업의 이름을 살펴볼까 합니다. 글라스도어는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때 가장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이러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100대 기업을 업데이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10년 넘게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어 왔던 애플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100대 기업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좋은 점수를 받는 기업들의 어떠한 기업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등은 개인 사이트라는 기업이 나와 있고요. 2위는 벅스고요. 3위는 베인 앤 컴퍼니입니다. 자, 5위에 엔비디아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8위에 구글, 그리고 9위에는 서비스 나우가 보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13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이고요. 14위는 어도비, 15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위에는 링크인인데요. 링크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22위는 마벨 테크놀로지, 24위는 룰루레몬이고요. 26위 반도체 기업 AMD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순위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얼만큼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는요,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1월 1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 예정인 CPI 지수 내용 가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